안녕하세요. 은빛건강톡입니다. 이 채널은 유행처럼 스쳐 가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정말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병원에서는 잘 들을 수 없지만 누군가는 꼭 한번 말해줘야 했던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작은 선택이 은빛건강톡이 오래 조용히 꾸준히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멈칫하셨을지도 모릅니다. 90세 현역 의사가 밝힌 건강의 비밀, 평생 무시했던 이 네 곳만 관리하세요.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한 사람의 삶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관절이 뻐근해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허리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셨던 분, 계단 한 층이 예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던 분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하던 등산도 멀어지고 여행 계획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손주가 달려와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한 채 그저 웃으며 바라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20년 전 그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의사였지만 자기 몸의 통증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조차 큰 결심이 필요했고 무릎과 허리는 동시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지금 그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역 의사로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만납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손주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웃습니다. 그는 90세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60년 넘게 사람의 몸을 들여다봤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자기 몸을 관찰해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약을 드시냐고, 어떤 영양제를 챙기냐고, 특별한 운동 비법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고. 비싼 약도 희귀한 약초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운동도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무시해왔던 네 군데의 몸 부위를 꾸준히 기본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 90세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몸은 한 군데만 관리해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아픈 곳만 붙잡고 문지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짜 중요한 곳은 늘 눈에 잘 띄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나쳐왔던 곳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 군데가 어디인지, 왜 그곳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관리법은 무엇인지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분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강조한 첫 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보면 그 사람의 노년이 보입니다. 왜 발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는 발을 제2 심장이라 불렀는지, 그리고 단 하루 5분으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위는 늘 신발 속에 가려져 있고 아프기 전까지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 허리나 무릎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즘 발은 어떠세요라고 묻곤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고 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곤 했다고 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발을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을 몸 전체의 순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말단이 모여 있고 이 신경들은 허리와 무릎, 내장기관과 뇌까지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의 근육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다리가 쉽게 붓고 혈액이 정체되며 결국 허리와 무릎까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발이 차가운 사람일수록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져 있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찰할 때 발톱의 색과 두께, 뒤꿈치의 갈라짐, 발바닥의 온도와 탄력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78세의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그는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발 통증이 너무 심해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큰 고통이었는데 발 뒤꿈치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발바닥은 늘 차갑고 감각이 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오랫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셨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어르신에게 약이나 주사를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나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너무 기본적이어서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아주 단순한 관리 습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에 하루 한 번 발을 천천히 담그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혈관이 풀리고 전신순환이 서서히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뜨거운 물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극이 아니라 따뜻함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을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체온을 전하듯 발 뒤꿈치에서 발볼 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잠자리에 들 때 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씻은 뒤 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씻는 데는 신경 쓰지만 말리는 과정은 대충 넘기는데 특히 발가락 사이에 남은 습기는 작은 염증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리는 시간도 관리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발이 놓이는 환경이었습니다. 집 안이라고 해서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계속 밟는 것은 무릎과 허리에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며 미끄럼 방지가 되는 가벼운 실내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하체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8세 이명숙 어르신은 발 관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같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90세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발은 늘 가장 아래에 있지만 몸 전체를 지탱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 노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90세 의사 선생님이 말한 중요한 부위는 발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강조한 곳은 많은 분들이 관리 대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위, 바로 겨드랑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겨드랑이가 면역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이 몸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짚은 부위는 많은 분들이 관리의 대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 바로 겨드랑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겨드랑이는 그저 땀이 나는 곳, 냄새가 나면 씻어야 하는 곳 정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부위를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라고 불렀습니다. 겨드랑이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면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혈액과 조직 사이를 오가며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겨드랑이는 면역체계의 중심 기지와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겨드랑이 피부가 늘 자극받아 있거나 땀샘이 막힌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땀은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배출 통로인데, 이를 억지로 막아버리면 독소가 체내에 머물며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정의 어르신의 이야기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고 늘 항생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는 붉고 예민해져 있었고 땀샘은 막혀 있었으며 림프절도 약간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한 향의 데오드란트를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정의 어르신에게도 특별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드랑이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관리법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척 방법이었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나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 대신 순하고 자극이 적은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자연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씻은 뒤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었습니다. 겨드랑이는 구조상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고 필요하다면 차가운 바람으로 가볍게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림프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는 제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땀샘을 막는 성분이 들어간 데오드란트는 당장은 냄새를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소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가능하다면 자연 유래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땀이 나는 것을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간단한 림프 마사지였습니다. 아침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반대쪽 손으로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림프의 흐름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동작은 하루에 2분이면 충분했고 힘을 주기보다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법을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이정의 어르신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가을이 와도 예전처럼 기관지가 먼저 반응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찾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계절이 바뀌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면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겨드랑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냄새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면역 다음으로 꼭 짚어야 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순환이 막히면 간과 수면, 하체 건강까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부위, 바로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그곳이 간 건강의 지표가 되는지, 그리고 작은 습관이 어떻게 몸 전체를 바꾸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흔히 서해부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단순히 살이 접히는 곳, 땀이 차는 불편한 부위 정도로만 여기지만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곳을 몸속 순환의 큰 교차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대퇴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고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리에서 올라온 혈액과 림프가 몸통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입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쉽게 붓고 저리며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 몸 전체가 무거워진다고 90세 의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곳의 순환 상태는 간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71세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설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매일 밤 다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 걱정이 컸지만 뚜렷한 원인은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살펴보니 허벅지 안쪽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었고 서해부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어르신에게도 복잡한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벅지 안쪽을 깨끗하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척이었습니다.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닿을 수 있도록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자극 없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을 주지 않고 그저 물이 흐르듯 닦아내는 느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의 넉넉한 속옷을 입어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꽉 끼는 옷은 순환을 방해하고 마찰을 늘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떨어뜨리는 동작, 흔히 나비 자세라고 불리는 이 자세는 허벅지 안쪽의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작이 어렵다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옆으로 천천히 눕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보호였습니다. 샤워 후 허벅지 안쪽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천연 오일이나 보습제를 소량 발라 마찰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름철처럼 땀이 많은 시기에는 가루를 살짝 사용해 피부끼리 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피부가 편안함을 느끼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습관을 한 달 정도 이어간 뒤 김영희 어르신의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에서는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사례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을 지키는 방법은 술을 줄이고 약을 챙기는 것만이 아니라 순환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세 곳을 관리하더라도 한 부위가 풀리지 않으면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늘 피로가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곳은 기억력과 활력 그리고 숙면과 깊이 연결된 부위, 바로 등과 두피였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위는 몸의 가장 위쪽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돌보지 않는 곳, 바로 등과 두피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한 상태가 계속되면 나이 탓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90세 의사 선생님은 그런 증상의 상당수가 머리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가는 길이 막혀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과 등 위쪽은 뇌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이 굳고 뭉치면 혈액이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뇌는 항상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금방 막히며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진다고 90세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뇌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75세 조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설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스스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이 그녀의 등을 살펴보니 어깨와 등 위쪽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해 혈류가 잘 돌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어르신에게도 약보다 먼저 몸의 기를 풀어주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권한 것은 목욕할 때 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씻어내면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뇌로 향하는 혈류가 살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듯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피 마사지였습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각각 5분씩만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눌러주듯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위는 뇌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끝의 살로 숨을 고르며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하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나 앉아서 머리와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의 흐름이 부드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하루 종일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의 관리였습니다. 저녁에 목과 등 위쪽을 5분 정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중추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양말에 테니스공 2개를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등 깊숙한 근육이 풀리면서 머리가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습관을 2달 정도 이어간 뒤 조명자 어르신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전보다 훨씬 맑아졌고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뇌 건강은 뇌만 관리해서는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뇌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까지 4곳을 모두 살펴본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걸 다 매일 해야 하나요? 90세 의사 선생님은 그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4곳을 부담 없이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그가 직접 실천해 온 방법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4곳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질문이 떠오른다고 90세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벅차지 않나요? 하루에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90세 의사 선생님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담스럽게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 지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실천해온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스스로 5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부위, 딱 5분만 신경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발을 했다면 내일은 겨드랑이, 그 다음 날은 허벅지 안쪽, 또 다른 날은 등과 두피, 이렇게 돌아가며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몸은 기억력이 좋아서 한번 관리해 준 것을 쉽게 잊지 않는다고. 하루에 4곳을 다 만지지 않아도 한 곳을 제대로 돌보면 그 여운이 며칠은 남아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전부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의 날로 정합니다. 샤워 후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만져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요일은 겨드랑이입니다. 샤워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씻고 아침에 2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
목욕 후 보습제를 바르며 잠깐 스트레칭을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요일은 등과 두피처럼 쉬는 날에 조금 더 여유를 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을 설명하며 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몸은 시간을 길게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자주 주는 걸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보다 하루에 5분의 관심이 더 오래 몸에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따로 만들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 시간에 발을 만지고, 저녁 뉴스를 본다면 소파에 앉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 후에는 두피를 잠깐 눌러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관리가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작심삼일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잘못돼서 생기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작은 반복에는 아주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분들 중에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통증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덜 힘들어지고, 저녁에 누웠을 때 몸이 빨리 가라앉고, 이유 없이 짜증나던 순간이 줄어드는 변화부터 찾아왔다고 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몸이 안심하는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를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약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덜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곳을 관리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늘 숫자나 이론보다 사람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통계로 느껴지지 않고 결국 한 사람의 하루에서 체감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몇몇 어르신들의 변화는 이 네 곳을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6세 박정혜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 덕분에 수치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늘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잘 붓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연세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어르신에게 네 곳을 모두 하려 하지 말고 발과 허벅지 안쪽부터 천천히 돌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 2달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전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고, 오후가 되어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병원 검사에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고 주치의와 상의 끝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약을 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93세 이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도 자주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부터 지팡이의 의지에 걷고 있었고 혼자 외출하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한 번 앉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어르신에게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고 발과 등 관리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을 만지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5분 텔레비전을 보며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잠들기 전 등을 살짝 풀어주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허리가 덜 굳는 느낌이 들었고 지팡이에 실리는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팡이를 집에 두고 집 앞 마트를 다녀왔고 그날 이후 지팡이는 점점 손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몸이 자기 자리를 되찾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릴 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리법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빠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늦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숫자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은 주민등록증을 보지 않고 어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무시당했으면 오늘도 굳어 있고 어제 돌봄을 받았으면 오늘은 조금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 곳을 관리하며 달라지는 것은 단지 통증이나 수치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챙기고 있다는 감각, 아직 내 삶에 손을 대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마음부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다시 몸으로 돌아와 선순환을 만든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건강은 젊음을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일이라고. 그 상태에 도달하면 삶은 다시 넓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나둘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왜 이 네 곳이 평생의 건강을 떠받치는 축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네 곳을 관리하는 목적은 오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두렵다면 그건 건강한 노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검사 수치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얼굴에는 늘 불안과 피로가 가득한 어르신들입니다. 반대로 몇 가지 지병을 앓고 있음에도 표정이 밝고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병의 개수가 아니라 자기 몸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네 곳을 관리하기 시작한 분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통증의 감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버텨야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힘들겠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외출을 망설이던 분들이 가까운 공원까지는 나가보자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던 분들이 전화 한 통쯤은 먼저 걸게 됩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회복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몸이 열리면 마음도 같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통증이 아니라 위축이라고 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이 줄면 세상과의 접촉이 줄어들며 그 고리가 이어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굳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 곳을 관리하는 것은 그 고리를 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몸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일,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쓸 수 있다는 것을 몸에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발을 만지고 겨드랑이를 숨쉬게 하고 허벅지 안쪽의 길을 열고 등과 두피를 풀어주는 이 모든 행동은 몸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관리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법을 실천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90세 의사 선생님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년의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용기가 아니라 허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내렸던 금지를 풀어주는 것, 아직도 돌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몸에게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 곳을 만지는 행위는 바로 그 허락의 시작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해준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날수록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인지, 그리고 이 네 곳을 관리하는 삶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90세 의사 선생님이 평생을 두고 지켜본 네 곳은 결코 특별한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쉽게 지나쳐왔던 곳들이었습니다. 그곳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만지고, 다시 숨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건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관리법은 몸을 젊게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이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프기 위해 나를 돌보는 태도라고 90세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 움직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네 곳을 모두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발만 만져보셔도 되고, 내일은 샤워하면서 겨드랑이를 조금 더 부드럽게 씻어보셔도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몸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 말입니다. 90세 의사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잘 살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곧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조용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다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빛 건강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은빛 건강톡이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하고 몸 때문에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듣고 잠자리에 들 때 발을 만질 것이고, 누군가는 샤워 후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덜 아프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몸 때문에 포기되지 않기를 은빛 건강톡은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도 몸을 조금 더 아껴주며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